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내일 실시가 됩니다. 본투표,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했고요. 내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됩니다. 뭐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총선인데 뭘 명운까지 결정이 되느냐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 진보 정권 세력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보수 야당 세력이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또 주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여당이 승리를 하면은 바로 개헌 정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뭐 신라젠 의혹 같은 이런 의혹들은 전부 다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사실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보수 야당이 이기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것은 분명히 사실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3명이 기소가 됐고 백원우 비서관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선거 후에 진행이 되면은 탄핵 중국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혹들도 많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죠. 이 코로나 중국 여기서도 정권은 자아자찬하지만은 여러 가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그런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국정 실패가 되기 때문에 탄핵 정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전망은 어둡습니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다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지난 총선 때 다음은 한 4번 총선에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또 여론조사 때문에 이 어떤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막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심지어 유시민 같은 경우는 범진보가 180석을 가져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한국당에서 통합당에서 이번에 100석도 안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제 제가 총선 의석수를 전망을 해드렸죠. 선거권의 혼술에서 전망을 해드리면서 근역별로 제가 분석을 해서 한 140 이상 해서 1당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반수 150 이상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드렸는데 좀 희망적인 분석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 할 수 있느냐? 가능하겠느냐?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언론은 전부 그 통합당이 참패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 또 사실 요새 뭐 총선 후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정말 불안하다. 이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다시 의회 권력까지 장악을 하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이 불안하다. 대한민국 앞날이 불안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하다. 이 여당이 이기면 어떡하느냐. 집권 세력이 다시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면은 어떡하느냐. 이 불안하다 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유권자고 정권 심판이 필요하면 정권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다, 막연히 불안하다 하지 마시고 나와서 투표를 행사하시고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주변에도 우리 한 표 행사하자 이렇게 널리 알리시면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불안해 하신 분들은 내일 투표장에 반드시 사전투표 안 하셨으면 나가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손잡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 유권자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갖는 이유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선거 상황을 정권이 모든 것 정권 심판론을 들고 보수 야당이 나오니까 정권 심판론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슈를 다 묻어버리고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핵심 이슈들이 실정 같은 거, 경제 실정 이런 거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탄도리에 의해서 코도리가 국회로 몰려간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죠. 자, 탄도리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2004년.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역풍 때문에 얼떨결에 당선된 당시 여당, 지금 민주당, 그때 열린우리당, 우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단돌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명이 당선됐는데 과반수를 넘어서 그 중에서 108명이 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자질 미달이 상당히 많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식견, 안목,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108명의 초선 의원들을 108번내 이렇게 그때 불렀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노회찬 당시 국회의원이 이런 말도 했죠. 그 탄도리들을 빗대서 열린우리당은 길 가다가 지갑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길 가다가 지갑 주었다. 탄핵 역풍 때문에 아무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152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지금도 그것을 좀 우려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대 국회까지, 지금 20대 국회인데, 그때 17대 때 들어온 탄도리들이 20대 국회까지 쭉 하면서 진보 좌파 진영의 골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도리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제가 이름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논란을 일으켰는지는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탄도리 해서 지금 20대 국회까지 쭉 하고 있는 사람들. 3선이나 4선 이렇게 됐죠. 박영선, 최재성, 안민석, 이상민, 김진표, 양성조, 우상호, 우원식, 노웅래, 민병두, 김현미, 김태년 또 있습니다. 이인영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정봉주 전 의원, 어제 친정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죠. 그리고 또 바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도리 얘기를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단도리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러면서 코돌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한다.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런 걱정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저에게 전화가 오신 분들, 선거 끝나면 너무 걱정된다, 잠이 안 온다, 나라 망할 것 같다, 그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권 세력은 코로나를 틈타서 코돌이들을 대거 정치권에 포진시켜서 정권을 호위하는 돌격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돌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집권 여당, 청와대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것을 코로나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보면은 국민을 좀 홀리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되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그 전에 이 코로나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해서 국회에 포진하면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냐, 그 몇 사람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까 탄도리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20대 국회까지 갔죠. 이 탄도리들이 지금 들어가면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질 미달이나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물도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물도 있고, 그렇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한병도 기소가 됐죠. 전 정무수석 지금 출마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김기현 당시 시장 하명수사를 수혜한 의혹이 있는 하구나 당시 울산경찰청장 또 후보죠. 윤석열 총장을 손보겠다고 했던 항의석, 그 다음에 기소된 상태에서, 본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이야기하는 최강욱,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 신체 비하 발언을 하면서 기득거렸던 김남국, 코로나가 무서우니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단톡방을 관리했던 김한규, 청와대 대변인에 있으면서 변칙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던 김희경, 이 사람들이 국회로 쭉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돌이들이죠.
이들이 국회로 가면은 지금 당장 4년뿐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언제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탄도리들이 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민 불안감, 생명에 대한 위협, 재산에 대한 위협, 소상공인들 거의 파탄지경인데 이런 것을 틈타서 코로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이 긴급재난구호지원금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홀려놓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미취학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주는 것을 4개월치 40만 원씩을 다 지급을 했죠. 7살 이하 어린이들 있는 가정에. 선거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70%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는 70%, 여당에서는 100%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가구당 100만 원. 이 100만 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총선 후에 지급을 하겠다. 이 100만 원, 40만 원은 먼저 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곳에 100만 원은 총선 후에 지급을 하겠다. 왜 총선 후냐 하면 뭐 9조 1천억에서 100% 전체 국민 가구에 다 주면은 한 13조 되는데 그 중에서 80% 정도 예산은 이 올해 예산에서 전용을 하면 된다. 구조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20%가 부족하다. 이렇게 합니다. 20%는 올해 예산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 편성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하면은 지금 선거 전에 국회를 열 수가 없으니 선거 끝나고 임시국회 열어서 그때 추경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한 총선 끝나고 한 5월 달쯤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가 모자라서 80%는 할 수 있는데 20%가 모자라서 국회 후에 주겠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 생각이 나죠. 고민정 후보, 강진월의 고민정 후보 지원 요새가 가지고 고민정이 당선되면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구호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민정이 당선되면. 그럼 안 되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야, 그렇다면 선거 결과 보고 안 줄 수도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 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이 집권 세력에서 그걸 노리는 거죠. 정말 여당이 이겨야지 이렇게 가구당 100만 원씩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의도를 그런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긴급재난지원금 당장 신청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선 후에 준다고 했는데 신청은 지금 받으라는 겁니다. 자, 신청 우리가 받고 총선 끝나고 줄 거야. 근데 혹시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 제가 말씀드린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당신 받을 수 있어.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하루 남겨두고 야, 우리 이 추경 상정심의에서 통과할 때까지 안 기다리고 우리 신청 받을 거야. 신청 받으면 이제 주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속 대한민국 총선이 국제적 관심이다. 무슨 코로나 속 대한민국 총선이 국제적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방역 한류 바람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역 한류. 정부가 잘해가지고 한류처럼 방역 한류가 바람이 일어난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각 정상들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아자찬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낙연 그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는 모범적 사례로 세계가 평가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은 경제 실정, 굴욕적인 대북 외교,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진보의 민낯 이런 건 다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다른 건 몰라도 했으니까 그 다른 것들 정말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는 잘했다. 근데 코로나는 잘했다? 이것도 아니죠. 유일하게 코로나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코로나도 세계가 칭찬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 막지 못해서 이런 물꼬가 터졌는데 뭐 창문 열고 모기 잡는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건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호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보수 정권에서부터 쌓아온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또 국민들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 참고 기다리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국민의식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 시스템을 높게 평가한 것이지 정부 정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실정 같은 거 다 묻고 그냥 코로나로만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했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코돌이들이 국회로 대거 몰려가려고 하는데 내일 유권자들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